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저자 모건 하우절. 뭐 저축을 하라고? 나는 당신이 저축을 하게끔 설득을 해보려 한다.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세 부류로 갈린다. 저축을 하는 사람,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번 내용은 뒤에 두 부류를 위한 내용이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하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누구나 기초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것들이 충족되면 또 다른 수준의 안락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또 안락하고 즐겁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자존심의 반영이며 내가 돈이 있다고 혹은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다. 저축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자.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저축은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저축이라니 이 웬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황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 500 지수는 119배가 올랐다. 당신은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돈이 불어나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을 한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이다. 이것들은 모두 직접 상대해보기 전에는 간과하기 쉽다. 이 투자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끝이 좋을 수 없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넷플릭스의 주가는 35,000% 올랐지만 이 기간 중 94%의 날이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사람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해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한다. 하지만 돈의 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대신 이러한 대가, 즉 변동성을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한 입장료로 인식해보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우리는 디즈니랜드에 입장료를 내는 대신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즉 지불한 만큼 가치를 얻는 것이고, 이는 시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입장료를 통해 현금이나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투자에 대해 요령은 시장에 대한 입장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다.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투자 이야기. 나는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개별 주식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버크셔 해서웨이나 P&G 같은 대형주였고, 내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한 중소형주가 일부 섞여 있었다. 돌이켜보면 항상 나는 25가지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을까? 그러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나는 관점을 바꿨고 지금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마지막 한 주까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다. 나는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뿐이다.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성공 확률은 당연히 낮다.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실패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형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85%는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은 다르다. 누구나 확률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투자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기로 한 것이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다. 뭐가 되었든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우리 가족의 순자산은 집, 체크계좌, 뱅가드 인덱스 펀드 몇 가지가 전부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다. 나의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하거나 다음번 경기 침체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 의존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의 말이다. 과거에 투자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 방법이야 어떻게 바뀌든 목표는 항상 독립성일 것이며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아야 한다.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